네, 거의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 이른바 비명행사라는 말, 그 비명학살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배제가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도 물론 당시는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예고했던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사실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결국 혁신이라는 말을 했고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가죽 벗기는데. 조선일보 1면입니다. 임종석의 컷오프, 불붙은 문명 충돌.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니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공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이 전략 공간이 여기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이 이해찬 대표도 임 전 실장 공천을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것도 있었고, 이 전략 공간이 내에서도 비슷한 이 긍정 기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의중이 확고해서 결국 이 공천 배제 의결이 강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친명들 사이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에게 이 중성동 갑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특히 임 전 실장이 이 지난 선거 시절에 이재명 대표 캠프를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 등을 토대로 이 대표와 임 전 실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경선의 기회까지는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임종석은 아웃, 대신 전현희로 그냥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꽂은 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 경선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거기에 이제 전략 공천을 할 만한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현주 전 의원 등인데, 아마 누구를 갖다 붙여도 그 지역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마 당에서 여러 번 여론조사를 돌려봤잖아요. 중성동갑에. 그렇죠. 돌려본 결과로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그냥 컷오프 시키지 않고, 지금 경선 가능성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선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거기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전 그래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렇게 봅니다. 원천 배제,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임 전 실장 그동안 중성동갑에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아 왔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덧셈 정치인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더 우리가 포함시켜내야지 지금 배척하는 정치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또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성동으로 가기 전에 여러 번 종로도 좋고 용산도 좋고 할 수만 있다면 한동훈과 붙고 싶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저로서는 또 기다렸고요. 저는 지금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성동 지역도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탈락됐습니다. 임 전 실장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예고했어요. 네, 임 전 실장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발표 이후에 이 지역구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이 대책을 고민 중이었는데요. 예.
임 전 실장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데 선택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탈당을 하고 제3지대에 합류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 이 새로운 미래나 조국신당 합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탈당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민주당 공관위 결정을 전격 수용할 거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때를 기다리겠다. 예, 하지만 이제 가장 낮은 가능성이 이 민주당 내에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픽 함께 보시죠. 지금 지역구의 선거운동 공천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어제 저희 TV조선 기자가 이 선거 사무실을 갔습니다만 일찍 다들 퇴근했대요. 대책을 수기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까? 탈당 후에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걸까? 조국 신당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일단은 참고 기다리자. 민주당을 떠나는다는 건 답지가 아니다. 자, 김두수 소장님,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 이제 전대협 의장이었고 개인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약간 그 결정을 좀 집단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무소속으로 뭐 돌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리더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절치부신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총선 이후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고요. 임종석 실장이 여기서 만약에 좀 더 개인적 선택을 하면 상징하고 있는 그 친문재인이라든지 이런 집단성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이런 결단으로 통해서 그 당 내에 여러 문제가 파문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한 발 후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탈당하는 것과는 임종석의 탈당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결정할까요? 일단 뭐 다른 지역구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일단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 지금 지도부하고 사실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전화 통화하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내치려고 하면 미리 언질도 주고요.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예 그 단절이 돼버린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다른 곳에 출마한다는 것은 일단 명분이 없고요. 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주 우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본인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결국 성동갑밖에 없거든요. 그 성동갑에 나가서 3파전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탈당을 하고 과연 신당을 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정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건데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 어느 하나도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미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 줄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예측한 대로 그냥 여기에서 일단 때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에 대해서 비슷한 이미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하위 10%, 20% 통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윤영찬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이 완성된 것이다. 이재명 당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임종석 전 실장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로 화답했다는 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2월 4일 날에 이 명문정당이란 건 그야말로 레토릭이었다. 저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날 양산에서 만났을 때 간절한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때는 명문전당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다 수사일 뿐이다. 자, 한겨레 신문 3면 분석 기사 함께 보시죠. 이재명 당권 경쟁자를 아예 싹을 잘랐다. 그러면서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 상황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까지 아예 잘랐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탁을 했는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지금 윤영찬 의원의 지적이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짐작인데 그건 명확하지 않고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콕 찍어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부탁을 했다면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그냥 약간 모호하게 아마 부탁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내가 꼭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확고했죠. 본인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다 배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 1번 그 타깃이 임종석 전 실장이죠. 예. 그리고 아마 2번 타깃 정도가 홍영표 의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그런 과정에서 아마 후퇴하는 일이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안성원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싹을 다 자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에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재선을 노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총선 뒤에 이 대표와 이 각을 세울 수 있는 비주류 중심 인사는 미리 싹을 자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 대표가 차기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려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은 86그룹과 이 친문 인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지를 달고 이 국회 입성하는 걸 이 대표가 사전에 막는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같이 가서 지 의원님, 같이 가서 총선에 승리하는 방안이 많이들 얘기를 했을 텐데 같이 안 가더라도 나는 국회의원 돼야 되고 민주당이 설사 150석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내 사람들은 국회에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걸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본인이 얼마를 얻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총선 후에도 자기의 방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뭐 각종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본인도 예상하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의원 떨어지고 나서든 더. 아니 의원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은 해도. 보죠. 이제 배지는 무조건 다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더라도 총선 후에 본인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가 그 비명계들을 이렇게 결집을 시켜서 본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어려워졌을 때 본인한테 대항하면 본인은 더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방지하자는 거죠. 그 누군가 이게 임종석 전 실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배지를 달아주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과연 그 뜻대로 될까?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가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오랜 세월 정통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당 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됐던 정당입니다. DJ 노무현. 자,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그분들 계파에 있는 분들 얘기를 전혀 안 들었잖아요. 이 파장이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명문정당 유지를 강조하던 이 사람들, 이분들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저도 이제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사겨서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앞서 전해드렸으니까 평소 이재명 대표가 각별히 신뢰한다는 이해찬 전 대표조차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를 말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이해찬 전 대표 말도 안 듣고 정세균, 김부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많은 언론들이 지적했음에도 마이웨이. 이건 파장이 그렇게 적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번 대선 경선 때 굉장히 일찍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때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뭐 경선 진행이 안 됐는데 처음부터 손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친노의 좌장이고 친노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뭐 친문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전 대통령인데 이제는 뭐 친노가 됐건 노무현이 됐건 문재인이 됐던 아니면 김대중이 됐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멸문정당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멸문정당이 아니고 명명정당. 그러니까 ABC에서 Z까지 이재명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이재명을 존재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대선 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친문도 우리가 컷오프 시켰다. 근데 친문 컷오프 된 사람들 보면 일단 자질적인 문제랄지 아니면 친명이긴 한데 찐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다 컷오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문도 우리가 단수 공천을 줬다고 계속 이 얘기하면서 뭐 10명 거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의원들은 친문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빼놓고는 다 잘라내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사당화의 완성이 거의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 몸담으셨던 분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또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비록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보면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재명과 임종석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는 여의도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방북하는 일이 있었고 이 방북에 이재명 대표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갔죠. 근데 누구만 갔냐면 자기가 가장 경쟁이 예상되는 박원순 서울시장만 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뭐 경쟁자로 생각을 그때는 안 했을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이 자기를 좀 배제한 이유를 좀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타산을 해보니까 대통령 뜻이 그랬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데 어느 날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 같이 갔으면 참 좋았는데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이 자기를 배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서울시장 당시 정무부시장을 했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개인적인 그때부터의 어떤 사감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북을 위해서 또 뭐 나름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 재판, 재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안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원인 중에 한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명문정당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파토내는 걸 떠나서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예.